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구약 성경 이제 히브리어 문법 초급이죠. 초급 히브리어 문법을 이제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은 대부분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죠. 근데 이게 어학이기 때문에 어학의 기본이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히브리어 공부를 좀 더 잘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사자성어로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는 쉬운 한자인데 다들 읽으실 수 있죠? 네. 한번 읽어봅시다. 임백기천. 이게 어려우시군요, 이것도. 임백기천입니다. 제 연구실에도 크게 이제 족자를 제가 하나 걸어놨는데, 임백기천 뜻이 뭡니까? 그렇죠. 녹화하기 전에 모르는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 임백기천, 여기서 이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고, 기는 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백이면 나는 천이라. 이게 신라시대 아주 유명한 분이죠. 최치원이 당나라에 12살에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20살에 당나라 과거에 국제에서 당나라에서 고위 관직도 지냈던 분인데 당나라 유학을 가서 자기가 어떻게 공부해야 돼? 당나라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들이 100을 하면 나는 1000을 하겠다. 이런 각오로 그렇게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카메라에 안 나오지만 연령대도 있고 사실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학습 능력에도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만약에 옆에 분을 보시고 나보다 학습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 있으면 얼마나 하는지를 보세요. 그분이 1시간 하면 여러분은 10시간을 하면 됩니다. 그래도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학은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임백기천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나라 말이죠? 독일어죠. Übung macht den Meister입니다. Übung은 연습. 마이스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대가입니다.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사실 이제 언어에 있어서 언어 공부하는데 타고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타고나도 공부 안 하면 안 되는 게 외국어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연습을 많이 하면 결국에는 터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이 대가를 만든다.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기본은 복습입니다. 처음 보는 외국어를 예습을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복습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익힌 것은 그날 소화를 하고 항상 복습을 거듭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두 가지 마음가짐으로 히브리어를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히브리어를 잘 배우실 수 있을 것이고 또 히브리어가 여러분에게 웃음을 줄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1과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교재 마프타토라는 이제 미국 분이 쓰신 교재인데 그 교재를 먼저 살펴보면서 여러분 15쪽을 펴시면 1과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교재, 우리가 굳이 이 히브리어를 가르쳐 주는 교재는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교재를 하는 이유가 1과 여러분 펴보시면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아마, 잠깐만요. 여기 앞에 이 부분은 머리말에 있습니다. 머리말에 1과 앞에 있는 머리말에 저자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성서 히브리어 시작하기는 쉽게 배울 수 있는 이 교재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배울 수 있는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구약성서 히브리어의 개괄적인 인문을 제공해 준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언어학이나 이런 데 선지식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모든 용어들은 이 문법책 전반에 걸쳐서 쉽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고 간결하다고 해서 건너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히브리어의 명사, 동사, 형용사, 접속사, 전치사, 수사의 모든 형태론, 문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문론,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의 체계라든지 발음의 체계라든지 의문론이 있고, 그 다음에는 문법 문법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을 해서 어떤 의미를 내는가, 이제 형태론이 있고, 그리고 문장 안에서 문장 요소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가, 이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이 이 교재에서 다 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히브리어 이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학생들은 구약성서 히브리어 시작하기를 완벽하게 익힘으로써 히브리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왜 공부합니까? 그건 한 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구약성경을 읽기 위해서입니다. 뭐 히브리어 회화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읽기 위해서니까 이 목적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무엇을 목표로, 아까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매 과학 공부를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먼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읽을 수 있어야 하고 완벽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악센트나 장단까지 넣어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히브리어 낱말들의 형태와 용법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 40과로 나눠져 있는데 거의 평균 매과에 10개 정도의 새로운 낱말을 소개합니다. 연관된 낱말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이것을 열심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습을 열심히 하면 400개 정도의 낱말들을 익히게 되는데, 구약성경에 있는 히브리어가 자주 쓰이는 한 8,000여 개 정도의 낱말이 쓰입니다. 그 중에서 자주 쓰이는 낱말은 한 500여 개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이 한 번 쓰이고 말거나 아니면 고유명사거나 그렇고, 자주 쓰이는 것은 한 500여 개고, 그 400에서 500여 개의 형태들만 잘 분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구약성경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400여 개의 낱말들이지만 이제 여러 가지 변화형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분석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번역을 해야 되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하는 방법도 터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어에 대한 즐거움이 늘어나야 됩니다. 히브리어를 배우면서 괴로우면 그게 억지로라도 즐겁다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시면 사실은 히브리어는 즐거운 언어입니다. 헬라어보다 훨씬 쉽습니다. 헬라어가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즐겁게 공부하는 것, 즐겁게 하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평생 공부하는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려는 열심이 더해집니다. 과연 그럴까? 기도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 교재는 크게 모든 과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법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휘, 새로 나오는 어휘들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고 연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법 부분은 여러분 교재에 보시는 대로 학생들에게 간결하게 히브리어 요소를 소개합니다. 제가 이 교재를 선택하고 번역한 이유가 여러분 역자서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히브리어 교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자의 욕심일 수도 있고 학자로서 저자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문법 요소들의 기원부터 해서
왜 그렇게 되는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길어집니다. 설명이 길어지면 처음 히브리어를 접하는 분들에게는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교재는 그러나 군사를 모두 뺐습니다. 저도 지금 빼야 될 군사들이 많잖아요. 이게 이렇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부담스러우시죠. 그죠? 그래서 군사를 편하게 웃으셔도 되는데 여러분의 의문은 그렇게 편하게 웃으시는 게 있는데 네, 군사를 모두 빼고 간결하게 중요한 것만 핵심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데 필요한 모든 기초 문법을 접하게 될 것이다. 기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배우는 내용이 히브리어 문법에 다다 절대로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내가 히브리어를 여기서 재밌게 배웠으니까 이제는 히브리어 성경을 아주 박사가 될 것이다. 그런 환상도 깨셔야 됩니다. 어쨌든 기초가 되는 문법은 여기서 다 다루지만 더 구체적인 것은 본문을 직접 읽고 또 좀 더 전문적인 서적들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어 문법이 먼저 있고 지금 히브리어 성경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즉 히브리어 성경에 있는 언어를 바탕으로 문법 체계를 만든 거기 때문에 변칙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 체계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변칙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적인 것을 배우시고 좀 더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휘 부분에서는 4과 10개의 낱말, 많이도 아니고 적게도 아니고 10개씩 소개합니다. 그래서 초급 과정의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어휘를 소화할 수 있다. 어렵지 않게라는 말 뒤에는 철저한 복습을 했을 경우에 말이 달려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쌓이면 어느 순간 손을 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연습하기는 이제 4가지 제가 이 책에 매료됐던 것도 이 연습하기의 구조에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다른 책들을 보면 한 10과 정도 간다. 그러면 10과 연습 문제에서는 10과에서 배운 것들을 주로 연습을 하고 그 앞에서 했던 것들은 전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4가지 부분인데 맨 처음에 새롭게 배운 것들은 그 과에서 배운 것들을 연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2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과에서 배운 것들인데 만약에 10과에서 무엇을 배운다 그러면 1과 내용도 나오고 2과 내용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합 연습인데 종합 연습은 어떤 단계에서 그때까지 배운 문법을 모두 활용해야지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동영상과 더불어 같이 이제 제공하는 것이 이 종합 연습을 풀이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우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매과 길지 않지만 히브리어 1과부터 40과까지 모든 과에서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 본문을 조금씩이라도 접해보면서 40과가 다 끝나면 이제 원전 강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게 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1과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다. 1과 맨 처음에 히브리어 알파벳부터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는 22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자음들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공책을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 한 글자씩 이제 배울 때마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한 글자씩 배우기 전에 과연 그러면은 우리말과 히브리어의 첫 차이점이 뭘까? 사실은 주로 그동안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배울 때도 물론 이 교재도 그렇지만 인도 게르만어를 쓰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인도 게르만어와 히브리어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도 히브리어 체계를
이해하려니까 어려움이 따르겠죠.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가 우리말과 훨씬 더 인도 게르만어보다 가깝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잠깐만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죠. 그냥 오른손잡이 기준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가는데 히브리어는 반대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갑니다.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들이 많았죠. 왼손잡이들이 훨씬 더 쓰기가 편한 글자가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자음이 13개죠. 그리고 모음이 10개가 있죠, 기초적으로.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럼 이과에서 또 이제 모음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알파벳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름부터 한번 보면 알렙. 네,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알렙. 자, 이 음가는 우리말에서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말들이 있죠. 아버지. 이를테면 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 아버지 할 때 이 아가요 실제적으로 모음으로 시작을 하죠. 근데 앞에 이응이 자음이지 않습니까? 왜 이응을 붙입니까? 우리말도 어떤 말이 모음으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자리를 채워준 겁니다. 근데 알렙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성의 이응이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는 발음이 현대에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는 방법은 보시는 대로 한번 같이 써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받으신 공책이 이렇게 한 글자가 4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렙은 쓰실 때 사선을 끄시고 이쪽에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렙.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알렙. 네, 한번 써보시고요. 자, 써보셨으면 두 번째 자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bet. 자, 쓰는 것은 우리말 그 비슷하게 쓰네요. 그죠? 여러분 인물을 잊으셨나? 그죠? 그러면 대답을 하셔야지. bet입니다. bet. 음가는 비읍하고 그 옆에 있는 것이 우리 예전 순경 비읍이죠. 지금은 우리는 없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이 순경 비읍을 알고 있습니다. 더블 할 때 그 비읍입니다. 근데 하나는 벨트 안에 점이 찍혀있고 하나는 안 찍혀있죠. 이 점에 대해서는 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점이 찍혀있는 벨트는 우리말 비읍하고 같이 발음하시면 됩니다. 브라고 발음하시지만 점이 없을 때는 순경은 비읍처럼 발음하면 브 이렇게. 네. bet.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bet. 우리 그 쓰는 것하고 똑같은데 밑에 가로획이 위에 세로획보다 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죠? 이것이 밖으로 더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bet. 자, 세 번째 자음을 보시면 우리말로 음력할 때 이제 순경 비읍은 더 이상 안 쓰죠. 우리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말로 가지고 있는 자음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음력할 때는 비읍으로 음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이 찍혀 있을 때의 bet와 점이 없을 때의 bet가 발음이 지금도 다르다는 것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봅시다. 김멜. 자, 앞에 있었던 두 자음들과는 달리 이거는 세로로 반만 차지하는 거죠. 반만 차지합니다. 우리말 기역과 음가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쓸 때는 보시는 대로 세로 획을 먼저 끊고 또 사선으로 긴 획을 끊고 짧은 획을 그 다음에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김멜. 앞에 악센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악센트가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악센트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악센트가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자, 네 번째는
그냥 기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렛, 달렛, 달렛. 달렛. 쓰실 때 기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렛인데요. 음가는 디귿이고요. 한번 써보시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이 옆으로 더 나가도 되고 하지만 이 각이 져야 된다는 겁니다. 각이 지지 않으면 다른 철자가 되기 때문에 각지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달렛 달렛. 한번 써보셨나요? 네. 다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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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해. 자, 이것은 이제 우리말 히읗과 비슷한 음가입니다. 그런데 한번 써보시면, 자, 기역하고 이렇게 세로선을 끄시는데, 이 기역자처럼 생긴 것과 세로가 절대로 붙으면 안 됩니다. 이어서 쓰셔야 됩니다. 그죠? 한번 써보세요. 해. 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은 굳이 각지게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그게 각지고 각 안 지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왼쪽에가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붙으면 다른 글자가 됩니다. 그 다음 verb, verb. 자, 이것은 아까 김맨처럼 반만 차지하는 자음입니다. 가로로 폭이 반입니다. 폭이 반인데 그냥 쉽게 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1.1획의 그 획이 이 verb입니다. verb. 예수님이 오셨을 때쯤 이제 이 verb하고 1점이 아까 봤던 그 점이 아니고 조금 이따가 배우게 될 자음입니다. 그래서 verb는요, 음가가 제가 순경 비읍으로 적어놨죠. 여기 PPT에. 근데 아마 여러분 교재에서는 연한소리라고 제가 말을 고쳐놨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순경 비읍 발음이 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도 유대인들도 유럽 쪽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또 영미권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발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verb를 그러니까 영문으로 음력을 할 때 이것이 W로 음력이 되거든요. W로 음력이 되는데 이 W가 유럽에서는 V 발음이 나지만 영미권으로 하면 W 이런 발음이 나죠. 그래서 이 verb를 와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책을 보실 때 와우 하는 것이 있으면 이 verb하고 같은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음력할 때는 아까 베트와 베트 구분을 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냥 비읍으로 일단 우리는 비읍으로 합니다. 다른 분들도 이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합시다. 비읍으로 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는 zain. 자, 여러분 교재 16쪽에 보면 제가 유성은 지읒이라고 발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즈 하면 이게 이 zain은 목이 떨리면서 숨이 새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체음 삼각음 예전에 중세 우리말에 반체음 삼각음과 비슷하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험상 이게 부산 장신대학교는 잘 안 되는 지역이에요. 이게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쓰실 때는 위에 가로획, 짧은 가로획을 사선을 끊고 끝에 이제 이렇게 비춰주시기도 하고 여기는 뭐 안 비치기도 한데 반이라는 것 폭을 반만 차지하는 자음입니다. 그 다음 우리말로는 이제 이런 자음이 없죠. 우리말에 그래서 지읒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zain 발음은 역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데 경험상 별로 노력을 발음하는데 별로 노력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발음도 연습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아까 해 기억나시나요? 앞에 쓴 것 해? 예. 해는 붙으면 안 된다 그랬죠? 예. 붙으면 이 헤트가 됩니다. 헤트. 헤트. 네. 이것도 우리말에 없는 점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트. 독일어의 이 발음 있죠? 그것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헤트.
거센 소리입니다. 거센 소리. 해가 위가 붙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 한번 써보십시다. 해. 해. 그러면 안 되고요. 한번 가래 끓는 소리를 해주셔야 돼요. 해. 가래는 나오겠습니다. 해. 자, 다음 자음은 우리말로는 이 해트를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히읗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말에 있는 자음이나 모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 우리말에 없는 자음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래 뭔지를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려우시죠? 그래서 연습이 대가를 받는다. 제가 그 발음을 잘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항아리를 그리듯이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항아리를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우리말 티귿 발음과 같은 발음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분들이 쌍디귿으로 발음하기도 하는데 일단 티귿으로 발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4분의 1 우측 상단 4분의 1만 차지하는 자음입니다. 요드. 그래서 그냥 짧게 이렇게 비춰주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1.1획의 그 점이 요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역사, 히브리어 그 철자들의 역사를 봤을 때 주전 2세기, 1세기 이때까지는 아까 바브 보이십니까? 바브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여러분 쓰신 동생에 바브와 요드가 잘 구분이 안 되던 시절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아주 고대 히브리어는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한 200여 년 전부터는 바브와 요드가 잘 구분이 안 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당시 1세기부터는 바브와 요드를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정확하게 구분하려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필사본들에서 이제 그런 게 발견이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런 영향을 받으신 거죠.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점은 요드를 말하는 4분의 1을 차지하는 요, 획은 바브를 말하는 거죠. 발음은 그러니까 어떤 그 다음에 나올 텐데 우리말로 음력할 때는 다음 모음을 이중 모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요드와 에가 붙으면 예가 됩니다. 이중 모음으로 만들죠. 그래서 Y가 하는 역할과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카프입니다. 카프 해봅시다. 카프. 자, 이게 장단이 맞아야 됩니다. 카프. 자, 여기도 아까 베트와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어요? 베트와 비슷한데? 아까 말씀드렸죠. 베트는 비슷하게 쓰면서 끝에 가로획이 밖으로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가로획이 밖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손처럼 생겼죠. 여기 손처럼 생긴 겁니다.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점이 있는 경우와 점이 없는 경우 두 가지를 적어놨죠. 그러니까 점이 있는 경우는 베트처럼 키읔 발음이 나오면 됩니다. 그런데 점이 없는 경우는 그게 뭔지는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점이 없는 경우에는 목소리가 같이 나오는 겁니다. 목숨이 헤트하고 카프하고 그러니까 점이 없는 카프하고는 발음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바브하고 점이 없는 베트하고도 발음이 비슷하겠죠. 그죠? 순경 비읍과 비슷한 발음으로 한번 써보십시다. 일단 그런데 여러분 교재에서도 보시겠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쓰는 방법이 카프는 밑으로 쭉 내리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카프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엄지손가락 밑으로 이렇게 내리기도 하는 겁니다. 내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카프가 낱말의 마지막에 올 경우 는 꼬리형으로 이렇게 쭉 내립니다. 꼬리형으로 내리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배우는 방법을 자음을 다 익히고 배울 것입니다. 캅 한번 해봅시다. 캅. 카프는 꼬리형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말로도 뭐 베트와 마찬가지로 키읔으로 음력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자음입니다. 라멧. 그 뭐라 그러죠? 고정관념을 깨죠. 다른 사람들은 네모칸 안에서 할 때 머리가 삐져나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서 한번 써보십시오. 라멧. 이게 이제 여러분 나중에 발음하실 때 L 발음과 R 발음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L 발음입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구르는 소리가 아니고 붙였다가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가 나오는 이 발음이죠. 라멧. 한번 써보세요. 여기 앞에 지금 계속 쓰시라고 플래시가 계속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하고 있죠. 보시면서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맴은 우리말 음가 미음과 똑같은 음가입니다. 맴을 쓰실 때는 여기 어떻게 썼죠? 예. 자, 우리말 미음처럼 쓰시면 안 되고 먼저 이렇게 쓰시고 꼭지를 붙이시는 겁니다. 맴. 한번 써보세요. 맴을.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맴이 낱말의 끝에 올 때는 꼬리형으로 쓰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플래시에서는 그 쓰는 전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모를 한꺼번에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정사각형으로 하시면 좀 보기는 촌스럽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기역과 니은처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자 그러니까 맴도 꼬리형이 있는 자음 중에 하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자음 눈. 음가는 니은, 우리말 니은과 비슷하고 성질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이것도 보시면 꼬리형이 있죠. 길게 늘어뜨리는. 먼저 눈은 어쨌든 저 폭이 폭을 반만 차지하는 자음입니다. 그러니까 꼬리형이 아닐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리형이 아닐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꼬리형일 때는 아까 카프처럼 밑으로 꼬리를 쭉 내리시면 됩니다. 눈. 자, 그 사각형에서 밑으로 더 내려와야지 이제 눈꼬리형이 된다. 안 내려오면, 그러니까 길이를 짧게 해버리면 도합하고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길이를 충분히 길게 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눈. 네. 그 다음에 싸맥. 우리말 시옷과 거의 비슷한 음가라고 보시면 되고 거의 뭐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동그라미를 그리듯이 그리시는데 방향을 잘 보시고요. 이렇게 싸맥. 완전히 동그랗게 그리셔도 되고 적당하게 동그랗게 그리셔도 됩니다. 비슷한 자음이 이제 달리 없기 때문에 싸맥.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아인. 이게 그 먼저 쓰는 방법부터 한번 봅시다. 쓰는 방법은 긴 것부터 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짧은 것을 끄시면 됩니다. 보시고 한번 써보시고요. 이 아인이 원래는 그 아랍 계통의 언어들이 이쪽 목에서 나는 소리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동영상에 찍으면 이게 계속 남는 거라 제 나름대로 생각을 말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날씨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쪽 추운 지방 있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이쪽엔 치음이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이 사이로 나오는 발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추우니까 입을 많이 벌리지 않고 발음할 수 있는. 그러면은 중동지방에는 왜 부음이 발달해 있을까?
더워서 이 모래바람이 모래가 이게 저 목 앞에도 끼지면 목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하게 층을 나누어서 이렇게 저 모래를 뱉어야 되지 않을까. 제 이론이지만 어쨌든 간에 아인이요 원래는 목 굉장히 깊숙이 해서 나오는 후음입니다. 이랬는데 지금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말로 음력할 때는 그냥 초성의 이음처럼 음력을 하시면 되지만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고모라. 우리는 고모라라고 그랬죠. 고모라인데 히브리어로는 아인입니다. 오모라입니다. 오모라. 오모라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감마로 번역이 되기 시작해서 고모라입니다. 그 정도로 기억이 굉장히 안에서 발음이 되잖아요. 이제 그 안에서 목 깊은 데서 발음을 하던 자음이다. 그런 겁니다. 아인. 아인.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발음을 하실 때 뭐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랍비가 성경을 읽는 것을 들어보시면 아인은 달리 발음합니다. 어쨌든 한번 써보시고요. 자, 다음 자음은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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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는 겉에 테두리는 카프하고 비슷한 게 있죠. 예? 카프를 쓴 다음에 돼지꼬리를 하나 그리시면 돼요. 페. 돼지꼬리를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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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시면 여기도 점이 있고 없고가 있죠. 여기도 발음이 두 가지인 겁니다. 점이 있을 경우 발음이 두 가지인 것을 점을 찍은 겁니다. 점이 찍힌 것이 발음이 다른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점이 찍혀 있으면 우리말 피읍처럼 페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점이 없으면 연하게 발음을 해야죠. 페이. 이렇게 해서 페와 페이 이 차이를 보시면 되고 한번 써보시죠. 그러니까 카프처럼 한 다음에 돼지꼬리를 하나 하시면 됩니다. 이 페에도 마찬가지로 꼬리형이 있습니다. 카프가 아까 꼬리형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꼬리를 내려주시면 낱말의 마지막에 이 자음 페가 올 때는 꼬리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우리말로 음력할 때는 뭐 페이나 페이나 둘 다 피읍으로 발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안 나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다시 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페이. 그 다음에 사레. 이게 발음이 이게 촌스러워지지 않는 발음이 또 저 부산 장신대학교는 쉽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사대. 쓰실 때는 먼저 이 긴 획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사선을 짧은 획을 그어주시면 됩니다. 사대. 우리말로는 음력할 때 치읓으로 음력을 하시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꺾여 있는 것은 주로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죠. 꼬리형이 있습니다. 이것도 꺾여 있는 것을 내리니까 긴 획부터 쓰시고 짧은 획을 쓰시면 사대의 꼬리형이 되겠습니다. 사대. 그 다음 써보셨어요? 꼬리형도 같이 한번 써보셔야 됩니다. 사대. 그 다음에 컵. 여러분 보시기에 뭐처럼 생겼습니까? 피처럼 생겼죠? 피처럼 생겼으니까 피처럼 쓰시면 됩니다. 컵. 우리말 키읔과 같은데 점이 있는 카프가 또 키읔 발음이었죠. 그러니까 그 같은 발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컵. 쓰셨어요? 예. 그 다음에 레쉬. 자, 이 기억과 비슷한데 아까 다이얼렛과 차이가 뭡니까? 다이얼렛은 반드시 각지게 써야 됩니다. 레쉬는요 절대로 각이지면 안 됩니다. 실제로 필사문을 필사한 필사자들도 이 두 개가 가끔씩 헷갈려서 필사 오류를 내곤 합니다. 그러니까 각지지 않게 쓰는 것을 유의하시고 아까 라메드 같은 경우에는 L 발음이 난다 그랬죠.
지금 레시는 유음입니다. 흘러는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이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이 자음의 성격과도 연관이 되는데 혀를 평평하게 해서 이렇게 목 끝에서 떨어서 나서 후음처럼 발음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발음을 할 수도 있어요. 원래 그랬을 것이라는 각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에서 나오는 소리 아까 뭐가 있었죠? 아인과 성격이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히 유성음인데 성격만 후음과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 상태에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 것은 라메드의 을 발음과 레쉬의 흘러가는 유음, 이 발음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레쉬. 영어처럼 이렇게 혀를 말아서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혀를 말아서 내는 소리, 레쉬가 아니고요. 레쉬. 우리 그냥 리을 흘러가는 발음할 때 하고 같이 하시면 돼요. 레쉬. 레쉬. 그 신경 써서 발음하다 보니까 이상한 발음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어쨌든 레쉬 다음에 sin. 자, 이 쇠스랑이죠. 쇠스랑. 먼저 이제 테두리를 정한 다음에 짧은 획. 공통적으로 긴 획을 먼저 한 다음에 짧은 획을 쓰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 점이 없었는데 위에 왼쪽에 점이 있죠. 네, 점은 나중에 붙인 거지만 어쨌든 발음이 전혀 다른 다른 발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중에 점을 찍었습니다. sin. 왼쪽에 점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아까 사맥하고 같은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옷 발음이죠. sin. 그 다음에 점을 오른쪽으로 옮기면요. shin이 됩니다. C하고 she하고는 다르죠. shin.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음력할 때는 잇따라 나오는 모음을 이중 모음으로 만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shin이 있고 o가 오면 show가 된다. 이중 모음으로 바뀌는 거죠. shin이 있고 sin 다음에 o가 오면 so가 되죠. 근데 shin 다음에 o가 오면 show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shin 다음에 e가 오면 she가 돼요. she.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모음을 이중 모음으로 하도록 음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자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저 끝에 이 타브라는 자음을 히브리어 할 때 끝에 바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타우라고 이야기도 하고 타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브를 비읍으로 음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타브로 하겠습니다. 타브. 티귿 발음이 나죠? 한번 보세요. 아까 레쉬처럼 쓴 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S 라인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타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2개의 자음을 다 배웠는데, 이게 여러분 16쪽, 17쪽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요. 지금 제가, 쓰는 방법을 다 보여드렸지만, 그 교재에 보면 이 교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알파벳을 어떻게 쓰는지 획 순으로 가르쳐 준다는 게 참 친절하죠. 그러면서, 자, 인쇄체를 보시면서 한 번씩 발음을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렙. 벳, 기멜, 달렛, 헤, 바브, 자인, 텟, 텟, 요드, 캅, 라멧, 맴, 눈, 사멕, 아인, 페, 사데, 콥, 레쉬, sin, shin, tav. 자, 여러분이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는데 첫 이제 과제가 나온 겁니다. 첫 과제가 나와서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자음을 잘 익히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잘 알아야 되는데 왜 순서를 알아야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히브리어 사전을 찾을 때 사전이 이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노래로 한번 알파벳을 배워봅시다. 이게 이제 여러분 사전을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알레벳 기멜 달렛 헤라 사인 헷댓 요탑 라벳 멘 누사벳 아이벳 사벳 코레 시신자 아멘 나올 뿐이겠네요. 자, 여러분, 이것을 이제 노래가 쉽기 때문에 거듭하면서 이 노래로 배우는 이유가 순서를 정확하게 익히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아까 몇 가지 말씀드린 것들을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꼬리 글자가 있는 자음들이 있었죠. 그것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크메나페츠라고 합니다. 크메나페츠. 자, 크메나페츠에 5개의 자음이 들어있는 거 보이세요? 카프가 있죠? 맴, 꼬리형이 있었죠?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눈이 있었죠? 그렇죠? 사대가 있죠? 크메나페츠입니다. 그래서 기본형은 이렇게 낱말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낱말의 처음에 오거나 낱말의 안에 있을 때는 크메나페츠가 이런 모양이지만 낱말의 끝에 올 때는 꼬리형을 쓴다. 크메나페츠. 이게 전통적으로 이 꼬리형 글자가 있는 자음을 외우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이제 암기법입니다. 크메나페츠 그러기도 하고 캄나페츠 그러기도 합니다. 크메나페츠 또는 캄나페츠라고 합니다. 우리는 크메나페츠로 이야기를 합시다. 크메나페츠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여러분 머릿속에 크는 무엇이고 메는 무엇이고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발음이 2개가 있는 것이 아까 노래에서도 영상에 나오는 노래에서도 있었지만 발음이 2개가 있었던 또는 2개가 있는 자음들이 있는데 그것을 부가드 케파트라고 합니다. 부가드 케파트 해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2과 3과 가면서 부가드 케파트를 알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트 그죠? 가 기멜 느 달렛 쾌캅 페탑 요게 원래는 이제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정확하게 구분되는 2개의 발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센 발음을 할 때는 후대에 점을 찍어놨고요. 연한 발음이 나올 때는 점이 없는 상태로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것이 다 이제 고대에서는 발음이 달랐어요. 발음이 달랐는데 지금 현재로 그렇죠. 여기 있는 점을 연강점이라고 그럽니다. 연강점 따라해보세요. 연강점. 다게쉬 레네라고 해서 연강점. 부가드 케파트의 발음과 관련돼서 발음을 강하게 하라라는 뜻으로 찍는 점이 연강점이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발음이 현대에 와서 구분되는 것은 이렇게 3가지밖에 없습니다. 베트와 베트는 현대 히브리어에서 구분을 하고 카프와 카프도 구분을 하고요. 페와 페에도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김멜과 달렛과 타브가 지금은 점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연강점이 찍힌 것과 찍히지 않은 것의 발음의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 부가드 케파트, 아예 부가드 케파트에 찍힌 점은 연강점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부가드 케파트 기억하시고 자, 아까도 제가 몇 가지 자음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비슷하게 생긴 자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달렛과 레쉬가 거의 모양이 똑같죠. 거의 모양이 똑같고 뭐만 다릅니까? 끝이 각이 졌느냐 둥그스름하냐 그 차이고요. 바브와 두 번째 바브와 자인도 이렇게 머리가 달렸느냐 머리가 안 달렸느냐 그 차이고요. 아인과 사대 얼핏 보면
혼돈하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필사본에서 아인과 사대가 필사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자음들이 우리 신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구약서기 방법론을 할 때 이 본문 비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베트와 하프도 비슷하게 생겼는 뒤에 이제 꼬리가 달렸느냐 안 달렸느냐 그 차죠. 그 다음에 해와 헤트는 붙느냐 떨어지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타브도요, 오른쪽에 있는 S라인을 잘 못 그어주면 헤트하고 헷갈리고 또는 해하고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맹꼬리형을 네모로 그리지 않으면 자칫하면 싸매기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자음들, 혼돈하기 쉬운 자음들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비슷하게 소리 나는 자음들도 있죠. 그래서 연강점, 아까 버가드 케파트에 찍는 점은 연강점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연강점이 찍히지 않은 베트는 V 발음이 난다 그랬죠. 여러분 교재에는 제가 원서에 있는 그대로 그냥 놔뒀습니다. when 할 때 V, 우리말로 하면 여기 PPT에 있는 것처럼 순경 비읍과 비슷한 V 발음이고요. 그 다음에 헤트와 연강점이 없는 하프도 숨소리가 나오는다는 측면에서 비슷합니다. 하와 하이기 때문에 듣기에는 거의 똑같은 발음이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테트와 타브도 같은 발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연강점이 있는 하프는 키역 발음이 난다 그랬죠. 원래 키역 발음이 나는 게 코프죠. 자, 또 이름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카프하고 코프하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기 두 번째 줄 왼쪽에 있는 게 카프고 지금 요 키역 발음 나는 거 코프입니다. 그 다음에 사맥과 씬도 같은 시옷 발음이니까 요 비슷하게 발음되는 자음들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레쉬 이야기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어뿐 아니라 이쪽 아랍 계통의 언어들이, 그러니까 셈어들이죠. 셈어들이 후음이 발달해 있습니다. 후음이 발달해 있고 후음이 굉장히 강한 발음입니다. 그래서 목을 긴장하게 한 다음에 뚫고 나와야 되니까 발음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많은 음운 현상의 규칙적인 음운 현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후음과 레쉬는 같이 봐야 되는데, 후음은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를 후음이라고 하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후음은 알렙은 이제 제일 앞에서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 좀 더 안으로 들어가고요. 헷, 좀 더 안으로 들어가고, 아이는 원래 이 안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요 네 개, 알렙, 해, 헷, 아인, 요게 전통적으로, 태생이 후음인 거고요. 레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후음과 비슷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후음과 레쉬를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후음 4개와 레쉬. 이 앞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후음과 레쉬가.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한번 복습을 해 보실 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20쪽에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음 이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습을 하시고 일과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